자,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전쟁급 사건의 서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이제 대기권을 넘어 우주로 가더니 급기야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중국 상무부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조선업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충격적인 제재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닙니다. 마치 양대 강국의 십자포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정조준한 매우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립만 지키면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너희는 안보와 돈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벼랑 끝 협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충격적인 제재 뒤에 숨겨진 중국의 진짜 의도와 이 위기를 우리나라가 괴물 같은 기회로 바꾸게 될 숨겨진 반전에 대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중국의 양털 깎기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핵심 전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즉 조선업입니다. 과거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람보르기니 공식 정비소 같은 특별 대우를 했듯이 미국은 늘 해양 주도권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게 바다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전 세계를 통제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마치 인간 두더지 수준으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조선 시장을 압도적인 힘으로 장악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 조선업은 이미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고 한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단순히 상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군함, 잠수함, 항공모함까지 무서운 속도로 찍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 상황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고 지난 4월부터 중국 조선업에 대한 역대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통상법 301조 조사입니다. 이건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과거 일본을 무너뜨릴 때도 사용했던 바로 그 핵폭탄급 카드입니다. 이때 등장한 우리의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마치 동네 카센터 사장님이 람보르기니를 고치듯 우리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미국의 전투함 건조와 정비를 맡아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에 대규모 조선소를 짓고 미 해군의 차세대 군함들을 건조하고 정비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국 땅에 외국 조선사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을 소름 끼치게 만든 결정적 트리거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세계 조선 시장 지배력을 깨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약탈적인 관세 정책을 동원하여 하나오션을 향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 조치를 통해 전 세계에 경고장을 날린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 시장에 발도 못 들인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한국 시장을 막는 것을 넘어 제3국 기업을 무기화하며 한국을 미국의 동맹에서 떼어내려는 매우 치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외교적으로 선을 한참 넘어버린 트럼프의 관세 폭탄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의 편을 들지 않으면 1997년 IMF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협박의 그림자가 이 제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분리시키려는 그림자 정부 같은 조직이 사용하는 지능적인 싸움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한국 내 여론을 흔들어 왜 우리가 미국 때문에 돈을 잃어야 하는가 라는 불만을 증폭시키려 합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의 주가는 제재 발표 직후 급락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 동맹이 우리 경제에 독이 된다는 식의 논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를 직접 압박하지 않고 민간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 한국 사회 내부에 균열을 만들려 합니다. 한국의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스스로 미국과의 협력을 의심하고 중국 시장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이 사용했던 분열 전략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압도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주한미군입니다. 우리의 주한미군은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 가장 잘 훈련되어 있고 가장 완벽한 전투 시스템을 갖춘 핵무기보다 강력한 최고의 전략지입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반도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과 대만 방어의 핵심 축이며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심장부입니다. 둘째, 조선업의 넘사벽 기술력입니다. 중국 해군과의 군함 숫자 싸움에서 뒤처진 미국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4배에서 5배 더 빨리, 더 싸게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한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몰락했고 현재 미국 내 조선소들은 납기를 2년씩 지연시키고 비용은 2배로 부풀리는 게 일상입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은 정확성, 속도, 품질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우리 조선 3사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LNG 운반선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잠수함과 이지스함 같은 최첨단 군함도 완벽하게 건조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보다 마음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더 강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보았던 세계 최초의 춤추는 댄싱 자주포 중국산 PLGO가 우리의 효도르가 기관총을 든 것 같은 K9 자주포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이미 뻔합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실제로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중국제 자주포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고 반면 인도군이 운용한 K9 자주포는 완벽한 명중률과 신뢰성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스스로가 도덕적으로도 남을 지적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부동산 붕괴와 청년 실업률 폭등으로 나라가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이며 시진핑의 마지막 치트키는 대만 침공뿐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버블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령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20%를 넘어섰고 실질적으로는 4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인구 절벽입니다.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으로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곧 인도의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던 젊은 노동력이 사라지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내부 위기를 대외 팽창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대만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실력입니다. 한화오션 제재는 단기적으로 아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뜻밖의 대박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제재 때문에라도 한미 동맹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더욱 절실히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및 조선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난 극복이 취미이자 특기인 괴물 같은 생존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 누구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F-35의 날개 박살난 것을 세계 최초로 수리해내고 KF-21을 혼자 스스로 직접 만들어낸 반전의 기록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F-35 수리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조차 수리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동체를 우리 공군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완벽하게 수리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F-3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무기체계입니다. 스텔스 코팅 하나만 해도 수십억 원짜리 기밀 기술이고
동체 구조는 나노미터 단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이 전투기를 우리가 수리해낸 순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최첨단 스텔스 기술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사업을 보십시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외에는 누구도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게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가 중간에 이탈하고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5세대 전투기 KF-21을 완성했고 지금은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에서도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의 십자포화 속에 놓인 우리 한화오션 제재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동맹의 가치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죽지도 망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한 번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잊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강하게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한화오션 제재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압박을 가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조선소에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관들은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음에도 이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